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장해찬 평론가,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전히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이 드시죠? 예,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한 적 있죠?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죠?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제 처가 사색이 되어서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속히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배려가 부탁을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려해달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다. 이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이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글쎄요,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조국 장관에 대한 제2청문회,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대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와서 이제 71주년 국군의 날 해서 했는데 이런 모든 이슈들이 이제 조국 블랙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청문회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되게 정말 첨예하게 고민할 부분도 많은데 조국 장관의 이슈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면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교육이나 사회, 문화 분야에도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자리에서 1초, 10초가 아까운 이 시기에 또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제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좀 이런 근거를 대고 좀 이제 의식 있고 수준이 높게 이야기했었으면 좀 더 돋보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반론은 이낙연 총리에게도 조 장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듣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이거는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당장 해임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씨의 자녀 특혜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들이 역대 정부에서 해임된 장관들의 부적절한 은행보다도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달변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공감하는 발언들을 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글쎄요, 이낙연 총리 조국 장관 관련한 답변 내용들 어떻게 지금 보시면 위축되셨잖아요. 초기에는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조국 장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을 했으나 지금 보면은 훗날에 국민이 어떻게 날 평가하는지 보겠다. 요란하게 총리의 그런 권한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지금 시점에 거론될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제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께서 어떤 행정부의 실질적인 어떤 뭐 그런 어려운 답변들도 하고 가시면서 상당히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책임 총리의 자세를 보이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최근에 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장관의 처신에 대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는 본인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조금 톤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사실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이슈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이슈들 다루셔야지. 이번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억해 보시면은 검찰 때리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국 이슈에 몰두하고 계신 것 같다. 그것을 기회로 정쟁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연대 보증 이런 거 줄줄이 서는 거 포기하시고 제 생각에는 빨리 담담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놔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도 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 장해찬 평론가님. 글쎄요. 조국 장관의 딸이 과거에도 그렇고 본인에 대해서 의혹 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처럼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개인의 자격으로 연관 검색어, 특히나 잘못된 정보가 담긴 연관 검색어라면 당연히 지워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시민을 통해 공직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나오지 않는 이상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줘야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직접 고소를 했었고 또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단국대 논문 저자와 관련된 논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저는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면 고소할 수 있고 연관 검색어 지워달라 할 수 있지만 단국대 논문 저자는 사실이 조국 장관의 딸 본인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으로 이 논문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면 해당 논란의 장본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무조건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권 실세이자 법무부 장관의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적어도 해당 부분, 논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이미 논문이 취소된 이상 지워달라는 요청 이전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국민 여론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금 최성해 총장이 지금 병상에서 인터뷰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경태 위원장님 글쎄요. 핵심은 그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전화를 와서 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최성해 총장의 이 폭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두 명과 사전에 모의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지금 그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이 나왔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실로 밝혀지면 더욱더 최성해 총장에 대한 사실 그 소위 자신의 그 발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측 패널들께서 지난주 토요일 촛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대통령께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총리께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운영 관리자로서 엄격하게 수행하고 또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은 저희가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정운영 전반에서. 부분에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이 대정부 질문이란 이 소중한 시간을 모두 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국민의 열망과 목소리에 좀 더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만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으로 200만 명이나 뻥치는 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교통 용량도 초과하고 어떤 근거도 없는 200만 명의 수치를 부풀린 여당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그 이재정 대변인 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했거든요. 처분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처분 안 나면요. 가짜뉴스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50만이든 100만이든 200만이든 사실 그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얘기하고 있어요. 장해찬 평론가. 네, 저는 최성해 총장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본인은 나름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제보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행적 모두를 다 나쁜 사람으로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진보 여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 촛불 같은 사람이 바로 최성해 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의 아들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적 포기하고 우리 군에 자원하고 예. 동양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먼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뭐 진중권 교수나 이런 분들 초빙해서 강의를 주고 양질의 여러 가지 특강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분인데 그런 분의 헌신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국 장관 딸 표창장과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드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무슨 사기꾼 취급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일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력 증명과 관련해서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다던가 한국당 국회의원과 만났다는 거 본인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부인했죠.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최성해 총장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식 여당의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을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요 증언을 어떤 사람이 하면요 증언 내용을 살펴가지고 이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최성해 총장에 대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제 조국 장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뭐 신상털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럼 반문하고 싶은 것이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주요 활용했던 증인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있고 그 뒤에 본인은 또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럼 메신저 공격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고영태 씨가 한 증언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취사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 좀 최성해 총장의 지금 주장.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3일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압수수색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입장을 밝혀주세요. 했다면 부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서재현 부대변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뭐 신상털기 할 이유도 없고요. 단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최성해 총장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빙성이 왔다 갔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초에는 이제 그 표창장을 줄 때 그 배우자죠. 그 딸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저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정경심 교수도 알고 딸도 그렇게 이쁘고 안다고 이제 본인이 입을 이야기했어요. 그 병실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이 대상포진 받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인터뷰를 해서 또 이런 이슈를 했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뭐 이제 언론에서 뭐 팟캐스트라고 하죠. 이야기에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서 그런 모의가 하는 정황이 의심되는 게 언론에 흘러버리니까 합리적 의심으로서는 본인의 몸이 아프면 일단 몸을 치료하고 인터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언론에 데리고 와서 본인의 상의를 벗어가면서까지 나 이렇게 아픈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부 대변인 말씀은 최성해 총장의 한 말 중에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분의 주장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청문회 때 보면. 근데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에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최성해 총장에 대한 의혹과 이런 우리가 공방들은 본인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거든요. 본인에 대한 비사실 있는 점들을 좀 검증하는 과정인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비사실을 못 밝히니까 결국 친척과 딸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의혹들을 본인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것이지 지금 최성해 총장 저희가 친척이나 딸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 요건 짚고날게요. 본인의 학력, 허위 학력을 지금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